비디오 게임과 게임 전문 대여업체에서 최고 경영자로 인정받는 해리 웨인 후이젠가, 그리고 CNN 머니가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에 선정된 마리아 리오스, 또 중국 내 최고 여성보로 손꼽히는 장인까지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딱 하나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새로운 기술이 아닌 쓰레기. 버려진 폐기물도 쓸모가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처럼 공단이 많은 우리 울산에도 자원의 순환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는데요.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든지 부산물의 재활용, 그리고 폐자원을 이용하는 그 환경산업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원활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연 순환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환경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버려졌던 폐기물들에 다시 영혼을 불어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최대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한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이 빚어낸 최고의 결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울산 청년 벤처기업 ERNC를 만나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환경,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환경, 평소에 얼마나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1964년 우물청소법으로 환경이란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로 연탄재나 인분 처리가 주 업무였고요. 이후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청소차와 인분 처리를 위한 위생차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수질과 폐기물 처리 등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은 이미 폐기물을 제3의 자원, 순환자원이라 여기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발벗고 나선 기업 ERNC. 버려지는 폐기물 에너지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특별한 벤처기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ERNC의 문동현 대표를 소개합니다. ERNC, 일단 회사명이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환경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재순환해서 좀 더 많은 공익과 회사 이익을 갖춰보자는 의미로 만든 명칭이고요. 좀 기술적이고 고전적이긴 하지만 그 이니셜 그대로 따서 EER이라고의 사명을 짓게 됐습니다. 많은 분야 중에서도 하필 왜 폐기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예전부터 환경과 경제를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최대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런 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약 16년 동안 환경과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했던 문동현 대표. 이 분야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깨달았기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과감하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창업에 뛰어든 지 3년 만에 벤처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벤처기업 등록 절차도 좀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절차나 과정이 있을까요? 보통 기업이 창업을 하면 기업 부설연구소라는 별도의 부서를 설립을 해야 하고요. 그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는 조건에서 기술력이 인증받으면 그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석박사 인력들로 시작하다 보니 기업 부설 연구소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고, 나머지 저희가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금 다른 기업보다는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기술성을 갖고 있거나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게만 인증을 한다는 벤처기업 인증. 특히나 ERNC는 벤처기업 인증은 물론이고 특허청에서 2015년 IP 스타 기업으로도 선정됐고요. 그동안 등록한 특허만 하더라도 6개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7개에서 8개 정도의 특허를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까다로운 벤처기업 인증과 수많은 특허 등록 절차를 마친 ERNC의 기술력,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아이템이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폐기물을 이용한 열분해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이고, 두 번째가 기체를 분리하는 기체 분리막 기술, 세 번째가 지금 핫한 이슈를 보이고 있는 3D 프린팅 소재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분해, 기체 분리막, 3D 프린터. 이게 다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첫 번째 핵심 기술인 열분해 기술. 그럼 지금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증기기관차 다들 잘 아시죠? 증기기관이란 물을 끓일 때 생기는 증기의 힘으로 동력을 얻는 걸 말하는데요. 이곳에서 진행하는 열분해 시스템도 증기기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태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 어떤 물질을 태우게 되면 열이 나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수증기를 모아서 그 힘으로 터빈 등을 돌려 전기도 만들고 또 증기 그대로를 자원으로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태우는 그 무언가가 폐자원이나 폐기물이라는 거죠. 폐기물이나 폐자원을 이제 태워서 열을 내서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한다고 하니까 참 기발하고 또 신기한데요. 이런 발상을 하신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유수하게 유명하고 대단한 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의 한 부분이라서 뭐 저희는 좀 겸손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듣자 하니까요, 이 폐기물을 태우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뭘 분해해 내신다고 들었습니다. 기체 분리막 기술? 네. 그 폐기물을 태우면 기본적으로 뭐 이제 완전하게 태우면 CO2가 되는데요. 네. CO라든지 수소가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게 되고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비유를 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콩이랑 깨가 있는 바구니를 분리할 때 네. 콩을 메탄이라는 기체에 비유를 하고요. CO2라는 가스가 깨라고 생각을 하고 체가 기체 분리막입니다. 그러면 그 두 물질을 깨에서 털면 콩은 걸리고 깨는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남아있는 메탄이라는 건 저희가 따로 쓰게 되고 깨라는 CO2는 또 그대로 하는 그게 기체 분리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RNC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인 기체 분리막 기술. 이 기술은 폐기물 매립지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 추진되는 탄산칼슘 생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7대 도시 자원회수 시설 중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 성암 생활폐기물 매립장인데요. 지난 7월에 설비 설치 작업을 끝내고 운영 중인 ERNC의 기체 분리막 설비가 가동 중입니다. ERNC 제안 내용이 전국 처음으로 매립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온실가스도 감축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립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그간 활용도가 없어서 대기로 방출됐지만 ERNC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기술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산칼슘 제조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체 분리막 기술은 먼저 폐기물 매립지에서 나온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고요. 이 이산화탄소와 조개 껍질에서 추출한 생석회가루를 합치면 그게 바로 탄산칼슘이 된다는 거죠. 탄산칼슘은 고무나 페인트, 종이 등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생활용품에는 다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여기 울산시와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현기성 소화시설이나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CO2를 분리하고 회수해서 자원화하는 연구개발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탄산칼슘은 연간 2,500톤 정도 되는데요. 각종 공업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울산에는 꼭 필요한 환경사업인 것 같죠? 그리고 요즘 추진하는 사업 중 탄산칼슘을 이용한 아주 기발한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탄산칼슘을 이온화시켜서 식품의 영양 성분을 높이는 겁니다. 현재 버려지는 난각을 사용해서 물의 이온화가 잘 되는 식품 첨가용 칼슘을 제조를 했고요. 그 칼슘을 사용해서 고농도 칼슘 콩나물을 재배가 되는지 실험 중입니다. 제조된 이온화 칼슘은 음료나 요구르트, 김치 등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시켜주고요.
칼슘 함유량도 높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한 기술력이죠. 네, 말이 환경이다 또 뭐 그런 친환경 제품이다 하지 사실은 제품 판매로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나요? 뭐 두 가지 큰 이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람들의 선입견, 네. 환경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안 좋은 걸로 만들었다, 최종 제품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기술들이 거의 신기술이거나 기술로서는 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검증받은 기술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본 사례가 있는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사례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한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이제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것처럼 보이는 ERNC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사회 공익적으로는 환경,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재활용이라는 단어들이 좋은 뜻으로 풀이되고는 있지만요. 막상 소비자가 접하는 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 때문에 많은 부분 인정은 받지만 회사의 이익으로 제품 판매까지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계속 기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기술에 대한 실험 분석을 가지고요. 많은 레코딩을 이제 보여주면서 가능하다라는 신뢰를 얻어가야 되는. 끊임없이 네, 이제 노력을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창업 3년 차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비해 제품화된 이제 상품이 적은 이유가 아직도 그런 도전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문동현 대표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 같은 직장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던 단 5명의 직원들과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말처럼 어디 쉽나요? 연속되는 밤샘이나 일들에 대한 부하로 그만둔 직원도 있었고 또 새롭게 직원들이 입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건 함께해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지금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 같은 성과도 만들어가고 있고 또 더 많은 일을 만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동현 대표가 진행하는 기술들 중에서도 요즘 현대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트 사업. 여기 ERNC에서는 3D 프린트 소재인 필라멘트 생산을 맡고 있는데요. 울산이며 기타 지역의 여러 학교나 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교류가 활발하다는 울산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3D 프린팅은 설계도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설계에 따라서 종이나 플라스틱, 액체 등의 원료로 3차원의 입체적인 고체 물질을 프린트하는 새로운 출력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곳 센터에서는 3D 프린터 교육과 시제품 생산에 바로 ERNC의 필라멘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재라 하면 플라스틱은 냄새랑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ERNC가 개발한 소재는 옥수수 전분으로부터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품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트에서 글을 출력해내려면 잉크가 필요하듯이 3D 프린트에는 필라멘트라는 소재가 필요한데요. ERNC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들을 모으고 모아서 다시 필라멘트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체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필라멘트를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울산 전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 폐자원들을 수거해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3D 프린트 필라멘트로 전자의수를 만드는 한 단체에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의수라는 게 아무래도 몸에 직접 닿는 제작물이다 보니까 더욱더 소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ERNC의 기부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3D 프린터로 의수 제작하는 거 기부하고 하는 거를 ER 쪽에서 먼저 아시고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제안을 주셨어요. 지금 필라멘트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필라멘트들을 좀 좋은 일에 쓰게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ER 쪽에서
필라멘트를 받아서 전량 다 저희가 생산한 것들은 그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이 좀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의미로 쓰이길 바라는 문동현 대표. 그렇다면 처음부터 친환경 소재에 주목하고 생산했던 걸까요? 처음 저희 회사 명칭과 똑같이 환경적인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컨셉에서 시작했었고요. 최초 아이디어는 그랬었습니다. 3D 프린터가 이슈를 띄었을 때 향후 5년, 10년 후에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들은 분명 버려지고 쓰레기가 될 거다. 그 제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필라멘트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드는 원료 자체도 여기 보시는 이거 이제 부서진 나무 조각이나 계란 껍데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런 탄산칼슘이나 이런 원재료를 만드는 데 쓰고요. 이 원재료들을 혼합해서 이 앞에 보시는 이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필라멘트를 만들고 이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를 이제 운용하게 되면 여기 같은 제품들이 나오게 이런 전체 시스템을 한번 맞춰보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소한 분야로 창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요. 해마다 경기는 어려워지고 구직난은 심각해지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조차 갈수록 어려워지는 와중에도 ERNC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직원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체 핵심 인력, 그게 바로 ERNC가 추구하는 목표였죠. 앞으로의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회사의 비전과 꿈은 그렇습니다. 폐기물 에너지 분야에서 1,000억 이상의 이제 좀 큰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폐기물로도 충분히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1,000억대 이상의 회사로 한번 키워보는 게 저희 모두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 목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 광물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또 자원을 수입하는 것에 반해 국내 총생산 생산성은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보다 크게 밑도는 형편인데요. 그 말은 우리나라의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것. 자원 순환이 최대의 화두인 우리의 현실 속에 ERNC의 행보는 더욱더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자원을 폐자원으로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울산 지역 산업단지 규모 면에 봤을 때 그 ERNC와 같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이제 그런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촉매 기업의 역할을 해야 될 기업들이 지금 이제도 상당히 선도적인 이제 위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더 많은 제2, 제3의 ERNC와 같은 회사가 울산 지역에서 성장을 해야지만 울산이 자원순환 산업의 선도 도시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될 폐기물들의 가능성과 또 전 세계가 주목할 자원화 에너지 기업 ERNC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 봅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ERNC 화이팅!